안녕하세요. 송재영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3월 교육청 시험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공통과목 문제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1번 문제는 여기 있는 2의 루트 2제곱 약분해버리면 2만 남으니까 2하고 2 약분해서 1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2번 문제는 F'1을 찾으라는 거니까 미분한 개수를 찾는 겁니다. 개수의 합을. 그래서 6 빼기 2가 된다라고 해서 4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3번 문제는 등비수열이니까 한번 식을 써보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이 4다라고 했는데 식을 써서 그냥 푸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다섯 번째 항이 4니까 여기다 다섯 번째 항에다가 r 제곱을 곱한 거야 라고 해서 일곱 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4 곱하기 r의 제곱이라고 쓰시고요. 여섯 번째 항은 똑같이 4 곱하기 r이 되겠죠. 그럼 16 곱하기 r이 되고 여기서 16을 뺀 값이 같아진다라고 하니까 4로 약분을 해보면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가 0이니까 r은 2가 된다라는 걸 금방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R이 2가 됐으니까 여덟 번째 항을 찾아라 라고 하면 다섯 번째 항에서 여덟 번째 항으로 갈 때는 R을 세제곱을 곱하면 되니까 여기다 8을 곱해서 32가 된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식을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1을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되겠죠.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0이니까. 그래서 1 대입하면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a는 2야 라고 이렇게 찾은 다음에 a를 2라고 찾아서 양변을 미분하면 이제 fx가 3x제곱 마이너스 2다 라고 처리가 되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x에다 2를 대입하니까 12 빼기 2가 돼서 답은 10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코사인인데 코사인이 3분의 1이고 사인도 양수라고 했거든요. 그럼 사인 코사인이 모두 양수인 건 1사분면입니다. 그러니까 세타 플러스 파이라고 하는 각이 어딘가 1사분면에 어딘가 이렇게 놓여있는 이 각이 될 거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사인이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이 높이는 뭐 2루트 2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탄젠트는 파이 플러스 세타하고 세타가 똑같은 각이니까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나 탄젠트 세타는 1분의 2루트 2가 돼서 답은 2루트 2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요. 연속 중에 이제 가장 쉬운 연속입니다. 제곱을 해서 실수전체에서 연속이다 혹은 절대값 씌워서 실수전체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면 이 위의 식에다 2 대입한 값하고 아래 식에다 2 대입한 값이 완전히 똑같거나 아니면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반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다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1 해서 5 마이너스 2a이다 라고 하는 이 값하고 이 값의 절대값하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이 절대값하고 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5-2a가 1 나올 때가 있고 5-2a가 마이너스 1 나올 때가 있어 라고 해서 a를 찾으시면요. 이때는 2a가 4인 거니까 a는 2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는 2a가 6이니까 a는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2도 되고 3도 되니까 합은 5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7번이죠. 7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여기는 요렇게 선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요. 여기가 가로가 2고 세로가 1이니까 이쪽 넓이는 그냥 2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2차 함수 요것의 넓이를 찾고 싶은데 요 부분의 넓이는 이제 위로 한 칸을 올린 함수니까 밑으로 한 칸 내렸다라고 하면 근이 0하고 2인 상태인 거니까 그냥 공식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최고창 앞에 개수 곱하기 이 간격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라고 해서 요거 3분의 4로 나와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2에다가 3분의 4를 더하니까 3분의 10이 된다 라고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A하고 B에 대해서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어떤 함수 위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분점 공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실수하지 말고 정확하게 외우시고요. 써보면 2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2 더하기 1분의 여기다 2배를 하고 저기다 1배를 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럼 2m 더하기 6 더하기 m이 x좌표가 될 거고요. 똑같이 y좌표는 2 더하기 1분의 오른쪽에 있는 여기다가 2배를 해서 2m-6이라고 쓰시고요. 여기다가 1배를 해서 m 더하기 3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분점을 찾아봤더니 3분의 3m 더하기 6이니까 이쪽이 m 더하기 2다 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가 3분의 3m-3이니까 여기는 m-1이 된다라고 최종적으로 내분한 점을 찾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분한 점이
여기 위에 있어야 되니까 y에다가 n-1을 대입하면요. n-1은 로그 4에 m 더하기 2 더하기 8이니까 이게 m 더하기 10이라고 이렇게 써질 거고요. 거기다 플러스 n-3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니까 양변에 n-3을 저쪽으로 넘겨버리면 여기가 플러스 2로 바뀌겠죠. 그럼 얘가 로그 2에 16이니까 이 값이 16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럼 m은 6이다 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함수가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가 절대값을 씌웠더니 극대값이 2개 나왔대요.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딘가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함수가 됐다라는 얘기인데 이 극대 2개가 함수값이 지금 동일하답니다. 그럼 극대의 함수값이 동일하려면 당연히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변곡점이 x축 위에 놓여져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프가 뭔가 이렇게 그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변곡점이 x축 위에 놓여 있으면 이제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될 거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함수를 미분을 해보면요. 안에 있는 함수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하고 나오니까 이 극점 두 개의 좌표가 0하고 2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절대값을 씌운 함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요. 이 식을 빨리 찾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대값 씌우기 전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가 이렇게 3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8칸 안에 함수가 그려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간격이 2면 이 높이차는 2분의 이 간격의 세제곱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최고차항계수가 1일 때는. 그래서 이 간격이 4여야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여기 0을 근이라고 하고 이쪽의 좌표가 이제 여기가 0이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럼 이 함수는 x제곱 곱하기 x-3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는데 그걸 위로,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를 근으로 가는 이런 함수를 위로 2칸 올렸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바로 f 절대값 안에 있는 식들이 바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됐고요. 더하기 2 한 값이 된 거니까 p는 2가 된다라고 바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항입니다. 10번 문항은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조건하고 나조건인데 가는 절대값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보니까 그냥 1번부터 9번째 항까지 쫙 합이면 중항이 9개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항은 5번째 항이 되는 거고 5번째 항을 9개에 곱했더니 이게 27이 된다. 중항 위주의 생각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 항은 3이 됐어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공차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 있는 항은 4번째 항이라는 것은 3-d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째 항은 3 더하기 d다 라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게 둘 다 양수라고 하면 그냥 더하면 6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더해서는 이게 8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공차가 양수니까 이쪽이 양수고 이쪽이 음수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 플러스 d라고 하는 것이 절대값으로 바뀔 거고요. 이쪽의 절대값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의 값은 그대로 3 플러스 d가 됐는데 이게 8 나와야 되는 거니까 d가 4다라고 금방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조건에서 10번째 항을 찾는 거니까 10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5번째 항에다가 5d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5d, d가 4니까 23이 된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삼각함수 문제입니다. 자, 삼각함수 문제인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BAC라고 하는 각도, 이 각도가 지금 60도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AB라고 하는 이 길이는 2루트 2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BC라고 하는 길이가 2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각형 내부에 점 하나를 P라는 점을 이렇게 찍었더니 PBC라고 하는 이쪽 각도가 30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PCB는 이 각도는 15도가 됐다. 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것은 이쪽 길이겠죠. 이 길이를 그냥 X라고 한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써서 X를 일단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X를 찾기 위해서 코사인 60이라고 하는 값을 찾아보면요. 코사인 60이라고 하는 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그러면 2배의 양옆에 있는 길이의 곱, 그러니까 4루트 2 x분의 2ab분의
다음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면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를 쓰면 8 플러스 x의 제곱에서 누구를 빼면 나오겠다? 요거를 빼서 요걸 제곱해서 빼면 나오겠다. 그러니까 제곱하면 11을 빼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 코사인 60이라고 하는 것은 몇입니까? 코사인 60이 2분의 1이다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서 곱하면 여기가 2 루트 2 x라고 하는 값이 x제곱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2 x 마이너스 4가 0이다라고 나올 테니까 이제 이 x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x를 구해보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그러면 루트 2 풀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 풀마 루트 6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을 하게 되면 길이니까 음수는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길이니까 이건 양수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해서 이 길이를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이 됐다. 이렇게 첫 번째 이 길이를 찾는 거는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찾으면 되니까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이제 어떤 길이들을 찾을 수 있나 한번 살펴보죠. 이제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여기가 30도하고 여기가 15도니까 이쪽 각도가 파이에서 요 둘을 뺀 45도를 뺀 이런 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길이를 이제 사인 법칙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안쪽에 있는 이 삼각형에서 요 각이 파이 마이너스 45도가 되는 거니까 사인 45도 분의 2 루트 3이다 라고 하는 이 길이하고 사인 30분의 이 PC라고 하는 사인 30분의 이 PC라고 하는 이 길이가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이 PC의 길이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이 길이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2 루트 6에다가 사인 30, 그럼 사인 30이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루트 6이 PC라고 하는 길이가 됐다라고 해서 이 길이가 이제 루트 6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쪽 삼각형의 이 넓이를 찾고 싶은 거거든요. 이 넓이를 찾고 싶은데 내가 이 길이도 찾았고 지금 이 길이도 찾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사이에 끼인 각을 찾으면 될 텐데 이 사이에 끼인 각 세타는 도대체 또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이 세타를 바로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전체 큰 삼각형에서 다시 사인 법칙을 쓰면 이 세타와 15도를 더한 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15도 플러스 세타라고 하는 각분에 마주보고 있는 편 2 루트 2라고 하는 이 길이하고 사인 60분의 2 루트 3이라고 하는 요게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인 60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쪽이 통째로 약분하면 이게 4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인 15도 플러스 세타라고 하는 이 각이 얘랑 얘를 자리를 바꾸면 2분의 루트 2다 라고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거 45도여야 되겠네. 그러니까 세타가 30도구나 라고 요 각이 이렇게 찾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 구했죠? 이 두 개의 길이도 구했고 끼인 각도 구했으니까 넓이를 찾아라.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루트 6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사인 30도, 사인 30이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6 플러스 그 다음에 2에다 6을 곱하니까 2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이게 4분의 이렇게 나올 테니까 약분하면 2분의 3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답이 구해지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이걸 t에 관한 식으로 써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저는 요거를 딱 보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럼 여기 중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요 두 개랑 미분계수가 똑같은 이차함수는 이게 중점이니까 여기를 그냥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하면 기울기가 1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게 미분하면 y 프라임이 2x가 나와야 되니까 이게 1 나오도록 하는 요 점이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분들을 연결해 봤을 때 요 0으로부터 요 a까지 떨어진 요 길이 하나만 체크를 하시면
요 길이는 바로 2분의 1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전체 A와 B의 중점이 2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좀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L 더하기 2분의 1을 만들었더니 이게 전체 이 길이의 절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2배를 하게 되면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나올 텐데 이 길이가 2t라고 주어졌다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는 루트 2t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2t가 됐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니까 L이라고 하는 길이는 어떻게 나왔냐라고 해보면 이 L이라고 하는 길이는 결국 2L이라고 하는 것이 1 넘어가면 루트 2t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걸 이제 2로 나누면 이게 L이라는 길이로 나왔다.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y절편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y절편을 찾는 거니까 이 y절편이라고 하는 건요. 요렇게 선을 연결해 보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기울기가 당연히 같겠죠. 그러니까 요 길이는 L이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길이는 뭐가 되냐라고 하면 여기가 L이니까 요 높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L을 대입하면 L제곱이다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요 높이 L제곱에다 L을 더한 게 내가 찾는 GT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GT라고 하는 것은 결국 Y절편은 L제곱 더하기 L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걸 제곱하면 2분의 루트 2t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번 제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루트 2t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 이 식이 결국 t에 관한 식인 건데 내가 원하는 게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걸 찾아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이 창 앞에 개수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곱해서 이 창 앞에 개수는 2분의 1이다 라고 체크를 하면 눈에 쉽게 보이는 문제가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저는 보였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뭐 미적분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면 이 중점이다 2차 함수 미분계수 1인점은 여기 중점이다 이런 걸 이용하면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뭐 기울기가 1인 y절편 t라고 놓고 얘를 뭐 y는 x 마이너스 y는 x 플러스 뭐 gt 이렇게 놓고 얘하고 얘를 연립해서 근각계수와의 관계로 푸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활용해서 푸는 연습을 잘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13번 문항입니다. 13번 문항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f2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고요. fx라고 하는 함수는 2차 함수고 gx는 지금 sin x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함수의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다 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sin x라고 하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sin x라고 하는 그래프를 뭐 대략 이렇게 하나를 그려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in 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렸는데 x는 0부터 2파이까지만 나오는 거니까 일단 0하고 2파이까지의 sin x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에다가 gx를 대입했더니 0 나오는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fx라고 하는 함수가 2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fx가 2차 함수인 거니까 이 2차 함수가 근이 일단 두 개가 이렇게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f에다 뭔가를 대입해서 0 나오게 될 텐데 요렇게 만들어 봤더니 이 a라고 하는 값이 0하고 2 사이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축이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는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이 축이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뭔가 놓여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조건을 보니까 가조건에서 g에 a 파이를 대입해서 제곱을 하면 1 나온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g에다가 a 파이를 대입해서 제곱을 해서 1 나왔으니까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사인 값이 플러스 1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값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1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a는 2분의 1이 되거나 아니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2분의 1이거나 2분의 3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2분의 파이에서 한 번 1 나오고 2분의 3파이에서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a라고 하는 값은 이제 0하고 2 사이에 들어있는 이 두 값 중에서 뭔가가 이렇게 나왔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를 우리가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축이라고 하는 게 축이 마이너스 4분의 1 하고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축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라고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gx, fx의 근이 되도록 하는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등간격으로 양쪽으로 떨어진 위치가 근이 되는 겁니다. 또 이때는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등간격으로 떨어진 이 두 점이 fx의 근이 되겠죠. 그러니까 gx라고 하는 값이 f 안에 대입하는 이 값이 뭔가 알파하고 베타라는 두 개의 값이 나와야 될 텐데 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두 개의 값이 나올 때가 첫 번째 케이스가 여기 어딘가를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고 해본다면 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등간격으로 뭔가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로 등간격으로 나오도록 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등간격으로 아래쪽으로 뭐 이만큼 하나 가보고 위로도 등간격으로 이만큼 가본다라고 해서 이걸 같은 간격으로 위아래로 떨어뜨렸다라고 생각하면 근들이 여기 1개, 2개, 3개, 4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두 근의 합은 얘랑 얘를 더하면 2분의 파이의 2배가 나오니까 이 2개 더하면 파이로 등장하겠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 3파이로 나올 겁니다. 요 중점이 2분의 3파이니까. 그래서 요거랑 요 x값 두 개를 더하면 3파이가 나오니까 전체 합이 4파이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5파이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 일단 이 아래쪽에 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나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선의 아래쪽에 뭔가 하나가 등장을 해서 두 개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쪽이 양쪽으로 두 개가 나오면 이게 벌써 합이 3파이가 되기 때문에 얘보다 2분의 5보다 큰 값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아래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두 개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 음수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근을 한 개만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요렇게 한 개 나오는 지점이 여기 있겠죠. 그럼 여기 하나가 이제 2분의 3파이로 하나가 등장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2분의 3파이로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되면 여기 x의 값인 여기 2분의 3파이가 하나만 등장하게 되면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위쪽에 선하고 만나는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 둘의 합은 몇이 돼야 될 테니까 그렇죠. 2분의 5에서 2분의 3을 빼면 파이로 나와야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이로 나오려면 선이 이쪽하고 만나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이게 4분의 1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4분의 1을 기준선으로 해서 밑으로 요만큼 4분의 3만큼 밑으로 더 내리면 위에도 4분의 3만큼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 위치가 결국은 2분의 1의 위치가 돼야 돼 라고 해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하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기준선을 여기 마이너스 4분의 3에다 이렇게 하나를 그려본 다음에 아래쪽이 마이너스 1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 간격이 4분의 1이 될 테니까 여기서 4분의 1만큼 똑같이 올려서 근을 만들어 보면 이 근하고 이 근의 합은 역시 3파이가 될 테니까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프를 찾아보니까 결국 이 그래프 fx라고 하는 함수의 근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도록 하고 가운데 있는 점은 4분의 1인 거야 라고 찾은 거니까 여기가 지금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위치가 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문제가 풀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fx라고 하는 함수는 결국 어떻게 생겨야 되냐 그러면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나와야 되는 함수가 된 거고 이때 내가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3 곱하기 2분의 3이 돼서 2분의 9가 내가 찾는 답이 된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문항입니다. 자, 14번 문항은요, 세 양수 a, b, k에 대하여 fx가 이제 구간별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함수 f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k보다 작은 쪽은 어떤 직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직선이 연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k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다시 어떤 2차 함수가 출발하는데 이게 이렇게 미분이 가능한 어떤 함수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실수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k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k라는 점에서의 양쪽의 미분 계수가 같아야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억번에서
a가 1이다 라고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a가 1이다 라고 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인 상태라고 하면 당연히 f'k는 1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은 k가 3이다 라고 하니까 3에서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볼까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번을 풀려고 하면 3까지 가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3에서의 함수값이 일단 서로 같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3을 대입하면 여기 이제 이 직선은 AX라는 직선이니까 3A라고 하는 값하고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3, 4, 12B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B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값이 같아야 된다가 이제 함수값이 같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이 가능하니까 양쪽의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양쪽의 미분계수는 이쪽의 미분계수는 A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의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2X니까 거기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플러스 4B가 이게 같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둘을 이제 연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A를 찾고 싶은 거죠. 근데 A를 찾고 싶다고 해서 B 자리에다가 이 A에 관한 식을 다 대입하면 이거는 2차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니까 좀 귀찮겠죠. 그래서 3A 자리에다가 이 3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여기다 3을 곱해서 마이너스 18 플러스 12B다 라고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일단 B를 찾고 그 다음에 A를 찾으면 더 편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9 플러스 12B 마이너스 3B 제곱이 된 거다라고 해보니까 이 12B가 지워져서 생각보다 금방 구해지는데요. 그래서 3B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이쪽으로 넘기면 얘가 이제 9가 될 거고요. 그래서 B는 그러면 이제 루트 3, 풀마 루트 3이 되는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3이라고 쓰면 되겠다라고 해서 B에다 루트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4 루트 3이 됐으니까 이 니은번도 맞았다라고 금방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을 봤더니요. 이제 디귿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FK하고 F'K가 똑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K라고 하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그러면 그냥 이거 미분하니까 미분계수가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K에서의 함수값은 그럼 AK가 될 겁니다. 그래서 AK랑 A가 똑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A가 양수라 했으니까 A는 0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K가 1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에 도착을 하면 이 함수값이 A가 나올 거고 이 미분계수도 A가 될 테니까 이 조건은 이제 K가 1이다라는 조건을 준 겁니다. 그래서 함수는 이제 1까지만 가봐라고 하는 것이 디귿번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K에다가 이제 1을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1에서의 함수값하고 미분계수가 똑같아야 될 거니까 1에서의 함수값은 이제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4B 그리고 마이너스 3B의 제곱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함수가 등장했고요. 미분계수는 역시 A겠죠. 미분계수가 A가 되는데 그 미분계수가 1에서의 미분계수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4B다.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다라고 하면 이제 B가 구해질 것 같네요. 이 두 개 같으면 4B, 4B가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3B 제곱이 마이너스 1로 나올 거고 그럼 B제곱이 3분의 1이 나온다라고 해서 B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3분의 1이 된다까지 이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가 루트 3분의 1이 되면 여기다 이제 써보겠습니다. B는 루트 3분의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B에다가 루트 3분의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4 루트 3분의 4가 됐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에 의해서 이때 함수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좀 찾아볼래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쪽은 삼각형이니까 이쪽 삼각형의 넓이는 이 값이 a가 되지 않겠습니까? 1 곱하기 a의 2분의 1이니까 이것만 그냥 2분의 1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넓이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분의 2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쪽 넓이는 쉽게 찾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쪽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넓이를 찾아야 되니까 이 점도 찾아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함수를 열심히 이제 찾아봅시다.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랬더니 이 오른쪽에 있는 2차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4b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루트 3분의 4b가 루트 3인 거고요. 루트 3분의 4 x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b제곱이 3분의 1인 거니까 3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오른쪽에 그려진 이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2차 함수 이제 근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제 근을 찾아보니까 그냥 근의 공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a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그러면 루트 3분의 여기를 이렇게 쓰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b 풀마 루트하고
b-의 제곱. 그러면 루트 3분의 2에 제곱하니까 3분의 4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게 이제 3분의 1인 거니까 3분의 4에서 1 빼면 이게 다시 3분의 1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루트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다 라고 나오니까 루트 3분의 1이 되거나 아니면 루트 3분의 3이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근데 근 중에 이제 루트 3분의 1은 이 왼쪽에 있는 근이니까 1보다 작으니까 이쪽에 생기는 근이 얘일 거고요. 오른쪽에 생기는 근은 루트 3분의 3이 되니까 이 근은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오른쪽 근을 이제 찾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이 함수를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이 함수를 이제 여기 1부터 루트 3까지 그냥 적분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루트 3까지 이걸 적분해서 요걸 합시랑 더했을 때 3분의 1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3분의 1의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1이 있으니까 플러스 x 해놓고 1부터 루트 3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일단 루트 3부터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3을 대입하면 여기가 3분의 3 루트 3이 되니까 여기가 루트 3이 나올 거고요. 여기다 루트 3을 집어넣으면은 2 루트 3이 나올 거고요. 여기다 루트 3을 대입하면 다시 플러스 루트 3이니까 요건 그냥 0이네요. 지워진다라는 거고, 마이너스하고 여기다 이제 1을 대입하면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나오고요. 다시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3분의 4가 돼서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루트 3분의 2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를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될 텐데요. 요쪽 부분을 이제, 원래 함수는 이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었죠. 원래 함수는 요 함수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플러스가 되니까 요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요렇게 처리가 된 거고, 그럼 얘랑 이제 얘를 더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루트 3분의 1랑 루트 3분의 2는 똑같으니까 지워지는 거고요. 3분의 4에서 여기 1을 빼버리니까 이 전체의 적분값은 총 3분의 1이 된다라고 해서 이 디귿도 맞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분을 조심해서 잘 하면 이제 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 좀 헷갈렸냐 하면 뭐 이런 게 같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문항입니다. 자, 15번 문항은요,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이 있는데 앞에 두 개를 더해서 홀수가 나오면 그대로 그 다음번 장을 만들고, 앞에 두 개를 더해서 짝수가 나오면 그 다음번 장을 이제 반을 나눠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모르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항이 34가 되도록 하는데, 이때 모든 A2를 한번 구해볼래?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뭐 저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열해야 하지 않으면 뭔가 이제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열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고, 3번, 4번, 5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6번이 있을 겁니다. 근데 6번이 이게 34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34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34가 나올 수도 있고,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68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둘의 합은 34냐 아니면 이 둘의 합이 68이냐 이렇게 나올 텐데, 앞에 두 개의 합이 만약에 34였다면은 반으로 나눴겠죠. 짝수니까. 그래서 이게 34는 안 되고 앞에 두 개의 합은 반드시 이제 68로 나와야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첫째 항이 이제 1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항을 뭘 쓸까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 두 번째 항이 만약에 이제 짝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걸 2K라고 만들게 되면 이 두 개를 더하면 세 번째 항은 반드시 홀수로 나오겠죠. 2K 플러스 1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홀수 짝수고 이게 다시 홀수니까 홀수랑 짝수를 더하면 다시 얘는 반드시 홀수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4K 플러스 1로 나오게 된다는 거고, 그럼 홀수끼리 더하면 얘는 반드시 짝수가 나올 테니까 이 둘을 더해서 짝수가 나오면 반을 나누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둘을 더하면 6K 플러스 2니까 더하면 얘가 3K 플러스 1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둘의 합인 7K 플러스 2라고 하는 값이 68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7K가 그럼 66이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항이 짝수인 거는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항이 짝수인 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항을 이제 홀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얘가 1이고 얘가 이제 홀수가 되면 그 다음에 홀수끼리 더하니까 얘는 당연히 짝수가 됐겠죠. 그러니까 짝수니까 반을 나눠서 얘를 K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k가 1이면 이게 다시 짝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가 홀수하고 홀수인데, 이 짝수를 반을 나눠서 만들어 놓은 이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짝수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k가 홀수여서 이게 만약에 짝수가 됐다라고 한다면, 홀수하고 짝수를 더하니까 다시 반드시 뭘로 나오겠어요? 얘는 홀수로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홀수와 짝수를 더해서 이게 3k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얘는 다시 이제 반드시 홀수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짝수하고 홀수를 더하니까 홀수가 됐겠죠. 그럼 홀수하고 짝수를 더하면 다시 홀수가 되는 거니까 얘도 여전히 홀수가 되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4k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써진다는 거고, 그럼 이 둘의 합이 이제 68로 나올 수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합을 구하면 이게 7k 플러스 5가 됐는데, 이게 68이 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니까, 7k가 몇 나왔다? 7k가 63이 나왔다. 그래서 k는 9가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k가 9가 되면 이제 두 번째 항을 찾으라는 거니까, k가 9가 됐을 때 이 두 번째 항이 뭐가 됐다? A2는 여기서 18 더하기 1에서 19가 됐다. 이렇게 이제 하나를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뭘 찾은 거냐면, 이게 짝수가 됐을 때를 이제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번인데요. 이게 이제 홀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홀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네 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홀수끼리 더했으니까 이게 짝수로 나와서 반을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3k가 돼버리니까 여기가 2분의 3k 플러스 2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홀수인지 짝수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우리가 홀수끼리 더해서 어떤 짝수를 만들어낸 거고, 그 짝수를 반을 나눠서 여기다 이제 식을 쓴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번째 항은 이 둘을 더해서 만들어진 건지,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하면 얘가 2분의 2k 플러스 2니까 더하면 5k 플러스 4라고 만들어질 건지, 아니면 이 둘을 더했을 때 이게 다시 짝수가 돼서 이걸 또 반으로 나눠서 4분의 5k 플러스 4라고 이렇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두 개를 더해서 이제 반을 나눈 걸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이걸 더했을 때 값이 몇 나와야 되겠다? 이게 68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2분의 한 다음에 3k 플러스 2랑 이걸 더해서 이게 68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런 두 가지를 이제 찾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이제 위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2로 통분을 하면 이게 지금 8k 플러스 6이 나올 텐데, 8k 플러스 6이 얘가 이제 136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8k가 130이 나와야 되는데 8의 배수 중에서는 130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건 해당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4로 통분을 하니까 얘가 6k가 돼서 11k 플러스 4 더하기 4에서 8을 했더니 이게 68 곱하기 4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6, 4, 24에 4, 8에 30이니까 이게 272가 되는 거고요. 11k가 이게 268을 빼니까 4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24에다 24 더한 거니까 11 곱하기 24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k에다가 24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가 24가 되면 그때는 여기다 24 곱하기 2에서 더하기를 하니까 A2는 49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발견이 되는데요. 답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해봤는데, 이거를 이제 나열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는 못 찾겠습니다. 저는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나열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고민해보는 건 뭐 이런 거겠죠. 작년 수능 문제에 비춰봤을 때 앞에 거 두 개를 더했는데 이게 홀수 짝수야. 그래서 홀수 짝수가 번갈아 나오면 홀수랑 짝수 더하면 홀수밖에 나올 수가 없어. 홀수 짝수 더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홀수를 더하면 반드시 짝수가 나올 테니까 이 짝수는 이제 반을 나눌 거야. 근데 여기서 뭔가 섬세하게 더 나누는 것보다는 이 케이스가 몇 개 안 되고 맨 뒤에가 68이라고 했으니까, 맨 뒤에가 34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앞에 있는 항이 34여서 두 개 더해서 34가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두 개의 합이 짝수라고 했으면 반을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두 개의 합은 68일 거야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이렇게 두 개가 얻어진다라는 얘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이제 20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시면요. f0이 1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이게 fx를 뭔가 평행이동을 하랍니다. 평행이동을 했는데,
P만큼 왼쪽으로 움직이고 마이너스 FP만큼, P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마이너스 FP만큼 움직인 다음에 또 얘도 P만큼 움직이고 마이너스 P만큼 이쪽으로 가고 뭐 위아래로 옮겨서 결국 이 함수가 0에서 뭔가 어떤 값을 갖도록 출발을 했더니 그 점의 미분계수가 0 나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함수가 이렇게 3차 함수가 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함수를 극점들을 움직여야만 그 미분계수가 0에서의 미분계수가 0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0 대입하면 이 함수는 0,0인 거고 여기다 0 대입하면 0,0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 FP라고 하는 점을 0,0으로 옮겨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아래 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라고 하는 점을 또 원점으로 옮겨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위에 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P라고 하는 지점도 극점이 나와야 되는 거고 플러스 P라고 하는 점도 극점이 나와야지만 이 점을 원점으로 옮겨 붙이고 이 점을 원점으로 옮겨 붙였을 때 이게 완벽한 함수로 원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인 함수가 만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P로 잡아서 얘를 옮겨보면 원점으로 옮기면 그 점의 미분계수는 뭐 이 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 점과 이 점을 옮겨 붙이겠다라는 거니까 여길 마이너스 P 여길 플러스 P라고 하면 Y축은 이렇게 위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0,1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함수는 이런 식의 함수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X축, Y축에 이런 함수가 그려진 이 함수가 바로 fx라는 함수가 되는 거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점을 왼쪽으로 P만큼 옮기고 그 다음에 FP가 음수니까 그 음수만큼 빼서 거꾸로 위로 올리면 이 점이 원점으로 가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옮겨 붙여 놓고 나서 0부터 P까지 적분을 했더니 20이 나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것이 아니라 이런 3차 함수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을 이렇게 8칸 안에다가 8칸을 만들어 놓고 이 8칸 안에다가 3차 함수를 이런 식으로 항상 그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점이 원점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P고 여기가 플러스 P니까 이 한 칸의 간격은 이제 P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을 원점으로 옮겨놓고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봐지겠죠. 그럼 이 그래프를 이제 0부터 P까지 적분해라 라고 하면 이 부분의 넓이가 20이 나오는 P를 찾아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함수를 그냥 0하고 마이너스 3P를 근으로 갖는 최고치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 3차 함수를 0부터 P까지 적분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식을 내가 이렇게 써보죠. 그냥 x 곱하기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3p라고 하는 식으로 얘를 만들 거야. 그래서 0하고 마이너스 3p를 근으로 갖는 함수를 만든 다음에 이 함수를 0부터 p까지 적분을 하면 그 값이 문제의 조건에서 20이다라고 나온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적분하면 x 세제곱이니까 이게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3px 제곱이니까 얘는 px의 세제곱을 0부터 p까지 적분을 했더니 결국 여기다 p 대입하면 p의 4제곱, p의 4제곱이 나오겠죠. 여기 플러스네요. 그래서 이게 4분의 5의 p의 4제곱이 20이 나오는 거다가 되는 거니까 이게 5로 약분하면 p의 4제곱이 16이 나오는 거고 그럼 p 값은 2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p를 2라고 했습니다. 양수 p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원래 함수는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있는 극소점이 x좌표가 인 거고 여기 있는 극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다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간격이 4칸이면 사실 이 전체의 높이가 몇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16, 32가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모르면 그냥 식으로 쓰시면 돼요. 어떻게 식으로 쓰냐면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한 근을 갖는 함수를 적당히 위로 올렸다라고 생각하거나 적당히 밑으로 내렸다라고 생각해서 0,1을 지나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fx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x-2의 제곱이라고 하고 여기를 2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4가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x 플러스 4가 됐다라고 하면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이게 16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5를 빼면 이게 0,1을 지나는 함수가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 전체의 높이가 32다라고 알고 있으면
그냥 여기 두 개를 근으로 가는 함수를 만들면 요 점의 위치가 이제 16이 될 테니까 밑으로 15만큼 내려야지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보셔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제 5를 대입해서 구해봐라 라고 하니까 여기다 5를 대입하면 3의 제곱 9, 여기다 또 5를 대입하니까 9, 그래서 81에서 15를 뺀 게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66이라고 답이 나왔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죠. 자, 다음은 21번 문항입니다. 21번 문항은요,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의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A, B하고 뭐 C, D를 곱했더니 85가 나왔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35가 나왔다.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을 이제 쭉 연립을 해서 뭔가를 이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좌표를 이제 K라고 하면, 여기 이제 K가 나오도록 하는 이 점의 좌표는 1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K, 하면 이렇게 선을 그리면 여기도 이제 1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다 K가 나오도록 하는 여기 있는 K가 나오도록 하는 요 K를 대입했을 때 생기는 요 로그 함수의 함수값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여기가 요 점의 좌표가 로그 2의 K에 로그 A의 K의 2배가 되고 2배 로그 A의 K 플러스 K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요 CD라고 하는 길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CD라고 하는 길이는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2배 로그 A의 K에 K를 더한 다음에 여기서 밑에 있는 1을 빼면 이게 CD의 길이가 나와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 전체가 K가 나오도록 하는 이 로그는 찾아보면은 금방 1이라는 게 발견이 될 거고요. 여기다 K를 쓰시면 K가 지워지니까 X가 1일 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의 X-K 제곱을 A의 X-K 제곱이 K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이 X는 로그 A의 K 더하기 K가 되겠죠. 이 점의 좌표가 요 점의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오른쪽에 있는 요 점의 좌표가 로그 A의 K 더하기 K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 B의 길이는 로그 A의 K 더하기 K에서 왼쪽에 있는 1을 빼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얘네 둘을 곱했더니 85가 됐다라고 문제 조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만 곱해보면은 넓이가 이제 뭐 35가 된다. 이런 조건들이 나와 있으니까, 풀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로그 A의 K를 뭐 A라고 이렇게 놔볼까요? 그 다음에 K-1이라고 하는 거를 뭐 B라고 이렇게 잡아봐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을 세워보면 얘가 2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래서 2A 더하기 B라고 하는 값하고 얘는 그냥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하게 되면 이게 85가 나와 라고 해서 A, B하고 CD 곱해서 85가 나온다 라고 하는 식을 하나 얻어내고요. 두 번째는 이 삼각형 ACD의 넓이를 줬거든요. 그럼 이 세로의 길이는 CD니까 이 CD를 그대로 써서 2A 더하기 B가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 가로를 곱해야 되는데 이 가로가 그냥 K-1입니다. 그래서 K-1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B라고 잡은 거니까 여기다 B를 한 번 더 곱하면 가로랑 세로만 곱하면 넓이의 2배가 나와야 되겠죠. 이게 70이야 라고 해서 그냥 이 둘을 그냥 바로 연립을 해서 A하고 B를 직접 구하는 방법이 있겠다가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무조건 덤비면 그냥 바로 이걸로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려고 그러면 이제 2차 연립 방정식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야, 이 A, B하고 CD를 곱해봐라 라고 하는 이 둘의 곱은 사실은 요거를 좀 확장시켜보면 요렇게 생긴 사각형 전체의 넓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 사각형의 전체의 넓이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럼 이 전체의 넓이가 지금 80이다 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이쪽 삼각형의 넓이가 요 삼각형의 넓이가 35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35면 이 전체의 넓이는 몇이 되는 거냐라고 해보면 이 전체의 넓이는 70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의 넓이가 70인데 전체 넓이가 80이야 라고 한다면 80이 아니라 80 문제에서 85라고 돼 있죠. 85야 라고 하면 여기가 85인 거죠. 85야 라고 하면 여기가 이쪽 넓이가 15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로가 똑같으니까 이 가로의 길이가 70대 15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로 약분하면 얘가 14대 14t 대 여기는 3t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요 길이는 뭐가 되냐? 그러면 요 길이가 로그 A의 K 더하기 K에서 K를 뺀 거니까 이 길이는 로그 A의 K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뭐가 되냐? 그러면 로그 A의 K의 2배에서 여기서 K를 뺀 거니까 이건 로그 A의 K의 2배가 되는 거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1대2가 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3t라고 잡으면 여기는 6t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여기가 6t고 여기가 14t고 여기도 다시 그러면 여기는 요거랑 요게 길이가 똑같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k-, 얘도 k-니까 여기도 14t가 된다 이렇게 된 거고 결국은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의 값으로 14 곱하기 14 곱하기 6이 되겠죠. 여기가 지금 20t가 되고 여기가 14t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20 곱하기 14 곱하기 t의 제곱을 이렇게 하게 됐더니 20 곱하기 14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 값이 35가 나오더라 라고 하면 이제 t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t를 한 번에 구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게 요거를 뭐 a라고 두고 요거를 a라고 두고 그러니까 요거를 a라고 두고 요거를 뭐 b라고 두고 이렇게 놓고 연립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찾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약분하면 여기가 140이 되는 거니까 t의 제곱이 140분의 35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7로 약분하면 7, 5, 35, 7, 20이 될 거고요. 또 약분하면 얘가 4분의 1이다 라고 나오니까 t가 2분의 1이다 라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가 2분의 1이니까 요 값이 2분의 3이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찾는 이 로그 A의 K라고 하는 이 값은 2분의 3이 된다 라고 찾으시면 되고 이 K가 이제 T라고 하는 값이 2분의 1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1이면 요 길이는 곧 그냥 7이 된다 라고 생각해서 요것은 7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K는 실제로는 8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8이 되면 A의 2분의 3제곱이 8이 된 거니까 A는 8에 3분의 2제곱이다 라고 해서 A를 4라고 찾으시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좀 더 쉬운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처음에 이런 게 안 보이고 비율 관계가 안 보이면 그냥 우리는 이걸로만 계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계산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어떤 도형의 비율 관계를 살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2번 마지막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22번 문항은요, 미분계수의 정의 쪽을 여러분들이 좀 잘 공부를 하시면 이런 식변형들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잘 이해가 되면 문제 푸는 게 좀 편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4차 함수가 있는데 4차 함수를 평행 이동해서 위아래로 움직인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봐라 라고 하는 것이 gx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gx라고 하는 함수가 t가 4보다 큰 쪽으로 올 때의 ht라고 하는 값. ht는 뭐냐면 이런 극한값이 존재하는 서로 다른 실수의 개수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함수가 그냥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나 감소하고 있는 구간의 한 점을 내가 여기를 k라고 이렇게 잡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그냥 gx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함수에서 x-k분의 gx-gk라고 하는 값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k로 갈 때, 그럼 이것은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어떤 값으로 존재를 하냐라고 하면, 이 x를 오른쪽 점으로 잡으면 이 기울기의 극한값이 이 값인 거고, x가 k보다 작은 쪽에서 와서 이쪽을 잡으면 역시 이 길이의 극한값이 얘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x가 k보다 큰 쪽으로 올 때는 원래의 이 미분계수가 되는 건데 x가 k보다 작은 쪽으로 올 때는 이 기울기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x-k 앞에 이 값이 음수로 나오면 마이너스가 붙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값하고 이렇게 바뀌어버린 이 둘은 절대값이 반대가 되니까 하나의 값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값은 원래 미분이 가능한 증가 구간이나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이 값이 이제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러면 저 값이 존재하려면 어때야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미분계수가 원래부터 0이었던 점 있잖아요.
미분계수가 이렇게 원래부터 0이었던 점을 여기를 K라고 잡는다라고 하면 오른쪽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하나 왼쪽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하나 이 극한값들이 다 0이니까 부호를 바꾸던 말던 그냥 하나의 값으로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어디냐라고 하면 또 하나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함수를 절대값을 이렇게 씌웠어요. 이 함수를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원래 절대값 씌운 함수는 이 미분계수하고 이 미분계수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반대쪽에 이것을 부호를 바꿔버린다면 이제 거꾸로 이 값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 함수는 지금 어떤 점을 찾는 거냐면 미분계수가 0이거나 함수의 절대값을 씌워서 x축에서 꺾인 점들의 개수를 찾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조건을 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게 이 4차 함수를 4보다 조금 더 내리면 이제 그런 점이 5개가 등장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4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4차 함수를 4칸 내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져서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나 나와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4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4라고 하는 점이 이런 데 있거나 아니면 이런 데 있게 되면 원래 극값 3개, 미분계수가 0인 점 3개에 뒤집어지는 점 2개가 추가돼서 5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4는 이런 데나 이런 데, 즉 함수하고 두 점에서만 만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HT라고 하는 것은 불연속인 점이 딱 2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연속이 2개다라고 하면 지금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는 t가 그냥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내린다라고 하면 t 값이 3개겠죠. 그 값이 존재하는 게 미분계수가 0점 딱 3개밖에 없는 거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3개였다가 여기서 이제 5개인 구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거기에 2개가 더 추가되겠죠. 1개, 2개, 3개, 4개, 5, 6, 7개가 되는 구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위에는 다시 이제 5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불연속인 구간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3군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불연속인 애가 딱 2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방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죠.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겨야 될까? 그럼 당연히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좌우대칭의 4차 함수가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요 아래에 있는 이 선이 그러면 마이너스 60이다 라고 하는 선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밑으로 60만큼 밑으로 내리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선이 몇이 되는 거냐? 그럼 이 위에 있는 이 선이 플러스 4라고 하는 선이 되는 거라서 4보다 살짝 위에서 절대값을 씌우면 이 그래프가 뒤집어져서 극값 3개와 미분 원래 꺾인 점 2개에서 5개가 나오는 거고요. 4보다 조금 더 작아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이게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3개니까 7개로 나온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 함수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려진 함수가 있는 거고, 이런 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여기서 또 하나의 조건은 f2가 4고 f'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줬잖아요. 그럼 이제 이 함수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걸 얻어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랑 여기를 봤더니 요 간격이 지금 높이 차가 이게 64거든요. 그럼 이게 64라는 것은 이 간격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간격을 L이라고 하면 세제곱이 아니죠. 4제곱이죠. 이걸 4제곱하게 되면 얘가 64가 나오는데?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64라고 하는 것이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6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분의 6제곱을 하게 되니까 얘가 그러면 2루트 2가 되겠구나 라고 이 길이를 이렇게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2루트 2가 되면 실제로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요 위치가 극값하고 요 근까지의 비율이 1대 루트 2라는 걸 또 알고 계시면 이 값이 바로 4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그냥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함수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f2가 4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간격이 f2가 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2거나 아니면 여기가 2거나 여기가 2여야 되는데 f2가 4가 되도록 하는
여기에 미분계수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거든요. F'E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면 여기는 미분계수가 음수고 여기는 미분계수가 0이고 여기는 미분계수가 양수인 거니까 이 점의 위치가 지금 2다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2라고 줬으면 여기는 이제 4칸 옆으로 갔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몇이 될까요? 그럼 또 옆으로 4칸을 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된다라고 이제 식을 이렇게 세우시면 이 함수 fx라고 하는 함수는 근을 마이너스 2에서 중근을 갖고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x 플러스 6이 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함수를 위로 4칸 더한 거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이 fx를 좀 빠르고 정확하게 세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을 가지고 f의 4를 구해보자 라고 하면 이제 여기다 그냥 다 4를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4를 대입하면은 이게 6이 되는 거고, 그래서 6, 6에 36, 그럼 360 곱빼기 2, 360 곱하기 2 하니까, 그럼 이게 720에다가 4를 더해서 724가 됐다. 라고 이제 F4를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H4는 몇이냐라고 이제 질문했으니까, H4는 그냥 여기 4라고 하는 선이 새로운 x축이 되도록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뒤집은 함수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 꺾여 있고 미분계수가 0인 점은 3개가 있으니까 이 값은 총 5개가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최종적인 답은 이 둘을 더해서 729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번 문제는 결국 요걸 가지고 4차 함수를 추정하는 건데 4차 함수의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이 위치를 가지고 함수를 빨리 추측해내셔야 되는데 2가 이런 점이다. 그 다음에 이 비율 관계 있잖아요. 요 간격에 비해서 요 간격의 높이 차를 가지고 이걸 설정하는 방식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이 비율 관계도 알고 있으면 식을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는 제가 이제 별도의 영상으로 수투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서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